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운동생리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운동과 혈액 이어서 이제 운동과 혈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동 시 혈구 변화, 적혈구의 증가죠.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이제 혈액의 변화가 거의 없고요. 운동의 강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혈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구 변화가 있는데 이제 적혈구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정시에요. 남자의 평균 적혈구 수가 한 500만 개 정도, 세제곱 밀리미터당 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운동 후에는요, 한 520에서 618만 개 정도까지 10% 이상 증가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증가 상태가요, 단시간에 계속되고요. 운동 후에 수분 내에서 적혈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운동 전 수치로 이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적혈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장시간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장이 이제 늘어나고요, 적혈구의 파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숙 훈련 같은 초기에 적혈구 수가 적어지는데요. 이거는 평상시보다 이제 증가된 적혈구 파괴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을 이제 하는 사이에 조혈기관은 이제 골수를 또 자극하게 되니까요. 적혈구의 생산을 촉진하게 돼서요. 합숙이 이제 끝날 때는 오히려 이제 적혈구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운동 시에 적혈구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정신 흥분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요, 부신 속질로부터 이제 에피네프린이 강하게 분비되고요. 이 에피네프린이 적혈구의 저장기관인 스플린 질화를 수축시키므로 이제 적혈구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질화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혈액량이요, 한 350ml로 순한 혈액 중에 이제 동원되신 혈액량이요, 한 150에서 200ml 된다고 합니다. 질화 혈액은요, 보통의 혈액보다 농도가 진하고요, 적혈구의 함량이 40%나 많다고 합니다. 둘째는 이제 작업 중에 근육이나 운동 시 이제 근육에는 혈장 단백질이 이제 증가하면서 적혈구 수가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혈장 단백질이 이제 증가하면요, 말초 모세혈관에 있는 혈장에 수분 일부가 근육 조직으로 많이 이행되어서 수분의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운동할 때 나온 땀의 배설로 이제 수분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총 혈액량이 감소됩니다. 적혈구의 농도가 이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적혈구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백혈구의 증가가 있겠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백혈구 수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적혈구나 백혈구가 다 증가되는 거죠. 짧은 운동 시간에 이제 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요, 림프구가 증가되고요. 장시간 운동을 하고 나면 림프구랑 호산성구는 감소하고 호중성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한 40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백혈구 수가 현저하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25분이나 30분이 지난 뒤에는 회복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감소한다고 합니다. 운동에 의한 이제 백혈구 수의 증가도요, 적혈구의 경우와 같이 골수, 질환, 간, 허파, 그리고 피부 및 등의 이제 혈액 저장소로부터요, 순환 혈액으로 백혈구가 유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운동 시에 이제 혈당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이제 혈당 농도가요, 약 한 0.1%인데요. 대략 한 0.08에서 0.14%의 범위 내에서 변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운동 시에 많은 에너지가 근육에서 이제 소모되고요. 활동하는 근육은요, 에너지원으로 이제 포도당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운동 개시 직후에는 혈당값이 조금 상승합니다.
운동 부위에 이제 당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겠죠. 그럼 격심한 운동을 장시간 이제 계속되게 되면 당류의 공급이 떨어져서요. 혈당값이 정상값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시에 좋은 컨디션을 갖기 위해서는요. 혈액 100ml당 혈당값이 100ml, 100ml, 100mg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함량의 변화입니다. 혈액량하고 혈색소의 함량은요, 밀접한 이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겠죠. 혈색소의 이제 총량하고요, 최대 산소 운반 능력과는 이제 높은 관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요, 많은 혈액이 근육에 있기 때문에요, 정맥압이 떨어지게 되고요, 충분한 혈액을 이제 심장으로 돌려보내기 적당하지가 않아서요. 심장의 일의 박동량을 최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혈색소가 많다는 것은요. 같은 혈액량을 가지고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정상인의 혈액 내 혈색소의 함량이요. 여자의 경우 혈액 100ml당 한 14g, 남자의 경우는요 16g으로 이제 평균적으로는 15g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하면 평상시보다 한 5에서 10%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혈액 한 100ml당 16.5g이 되는 셈이죠. 그만큼 이제 혈액 내에서 산소 함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호흡입니다. 운동 시에 호흡 활동에 이제 적응 반응은 운동 능력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하죠. 운동을 하면 운동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공급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요. 환기량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헛박가리 안에서 이제 가스의 교환이 활발해지게 된다고 하죠. 운동할 때 환기량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든지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의 활동이 증진되겠죠. 그래서 물질 대사가 항진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겠죠. 산소의 소모량이 증가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요. 호흡수의 증가랑 일의 환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른의 이제 안정시 호흡수가요. 매 분마다 한 16회에서 18회 정도가 됩니다. 일의 환기량도요. 한 400에서 500ml 정도 되고요. 1분간 환기량은요. 450ml 곱하기 17, 아까 16에서 18회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17을 곱하면 한 765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운동량이 증가하면서 호흡 기능도요. 활발해지고요. 운동의 강도에 비례해서 매분 환기량이 한 100리터까지는요. 환기량과 산소 소모량의 관계가 거의 직선관계를 나타내면서 산소 소모량의 증가랑 같이 환기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환기량이 이제 100리터를 넘는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요. 직선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시 이제 최대 환기량이요. 대체로 이제 매분 남자의 경우는 한 80에서 100리터, 여자의 경우는요. 한 50에서 70리터 정도 되고요. 안정 시에 매분 환기량 한 5에서 7리터에 비교할 때 운동 시의 환기량은 아까 안정 시에는 한 5에서 7이면 아까 80에서 100리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15배나 20배 정도도 환기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는요. 매분 한 120에서 130리터 이상을 또 환기량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환기량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운동 시 호흡 조절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겠습니다. 호흡 기능의 항진이요. 호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호흡 중추를 자극하니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요인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이산화탄소의 증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 수소이온, 체온 이렇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 대사가 촉진되고요. 대사가 촉진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죠. 혈액 내에 이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게 되니까요. 호흡 중추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호흡 중추는요, 이산화탄소에 예민하죠. 그래서 2에서 3% 흡입에 의해 생긴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 상승에 따라서요, 호흡량이 2배가 됩니다. 동맥혈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요, 호흡 조절 주 요인으로 이제 생각했었는데, 운동 시 이산화탄소 분압의 상승이요, 호흡 촉진의 요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산소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조직 내에서 많은 양의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저산소 혈압이요,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되죠. 예로요, 높은 산을 올라갔을 때 산소 분압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 안정을 취함으로 호흡이 촉진돼서 허파 환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혈액 내에 산소의 이제 저하로요, 대동맥활이나 목동맥활에 있는 화학 수용기가 자극을 받아서요, 중추를 또 흥분시키죠.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호흡 촉진의 정도는요, 한 10%의 산소 흡입에서 약 한 2배, 의식을 상실할 정도의 저산소 흡입에서 약 한 3배 정도 촉진된다고 합니다. 혈액 중 산소의 저하는요, 심한 운동에 들어가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저산소증은요, 운동 시 호흡 촉진에 주역은 되지 않고요. 심해지면 자극이 증진돼서요, 최대로 심해지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산소 부족으로 호흡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자, 수소이온입니다. 혈액 내에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면요, 혈액 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것도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결과가 되죠. 수소이온이 이제 많아지면 화학성 물질이 수용기를 통하거나 호흡 중추를 직접 자극하므로 이제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현상이요, 심한 산성이 된 경우고요. 이때 이제 다른 현상도 또 일어납니다. 이상에서 이제 말한 3가지 요인이요, 호흡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한데 합쳐서 복합 현상이 일어날 때 호흡의 수랑 깊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온입니다. 체온의 상승은요, 안정 시에도 이제 환기량의 증대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요, 에너지 항진하고 함께 체온이 상승되고요,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체온이 32.5도에서 39.4도로 상승하게 되면요, 환기량이 1분에 한 7.5 리터에서 22리터로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체온 상승은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호흡 중추 문턱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운동에 따른 체온 상승은요, 호흡 중추의 직접적인 자극 요인이 되고요, 산소에 대한 호흡 중추의 흥분성을 높이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죠. 왜냐면 지금 양이 운동 생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